안녕하세요. 수학 코치 주영 코치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비와 비율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두 수의 비교 방법, 또 비와 비율, 비율을 소수 할분리로 나타내기,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비와 비율의 관계는요, 비를 분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도 많이 배웠지만 분수하고 소수는 서로 형태를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를 분수로 바꾼 것을 소수로 쓸 때 할품이라고 해서 소수 세 자릿수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우리는 할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용법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이 분수는 분모가 어떤 수가 돼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분수의 어떤 분모를 100으로 만든 거, 100으로 만들었을 때의 그 비율, 이 비율을 우리는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분모를 만들었을 때의 비율이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4단원 비와 비율 시작합니다. 1번,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야구공의 개수와 축구공의 개수를 비교해보자 그랬어요. 비교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가장 간단한 것은 그냥 개수를 세보면 될 것 같아요. 야구공은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데 6개씩 두 줄이니까 12개죠. 12개하고 축구공이 4개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많죠. 예를 들어서 야구공은 축구공보다 몇 개가 많아요? 8개 많죠. 이런 거는 뭐 12에서 4를 빼니까 차이가 8개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공이 8개 많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야구공 개수는 축구공 개수의 몇 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구공 개수 12개는 축구공 개수 4개의 몇 배? 3배죠, 3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묶음으로도 알 수 있다. 한번 묶어보면, 4개씩 묶어보면, 야구공이 3묶음 나오는 동안에 축구공은 한 묶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비교하는 방법을 이제 이번 단원에서 이렇게 한번 배워볼게요. 야구공 개수는 축구공 개수에 비해서 3배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식 같은 경우에도 곱셈식은 항상 나눗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2 나누기 4는 3 이것도 되겠죠. 식으로 나타내면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야구공의 그 축구공 개수에 대한 비가 3대 1이다. 이렇게 이 말을, 비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 개수 4개에 비해서 야구공의 개수가 3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3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12대 4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야구공의 축구공 개수에 대한 비율, 이 비율이라는 말을 써서는 이렇게 분수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야구공의 축구공 개수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에요, 지금? 축구공 개수가 1개 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야구공은 3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 1분의 3이니까 비율이 3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면서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B를 얘기할 때 2개 이상의 수가 나오죠. 이 B는 비교한다의 B예요. 예, 지금 1번에서도 우리가 축구공의 개수하고 야구공의 개수를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B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수가 나오는데, 자, 그 이유는 비교하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B는 변줄비라는 그 한자에서 온 건데요. 비교한다는 것은 적어도 2개를 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둘 중 하나는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기준에 대한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여기에 현수가 있어요. 현수가 있는데 현수의 동생보다 키가 크죠. 현수가 그냥 큰 게 아니고 동생에 비해서 큰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현수인데 현수의 사촌형이 있어요. 그 현수의 사촌형은 사촌형에 비해서는 현수는 작죠. 그죠? 그러니까 현수가 어떨 때는 크다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누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기준일 때에는 현수는 크죠. 그렇지만 사촌형이 있을 때에는 사촌형에 비해서는 사촌형이 기준이 될 때에는 현수는 작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현수가 같은 비교 대상이 되더라도 그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할 때에는 항상 2개 이상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과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B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수학에서 이 B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수에 대한 비교하는 수의 크기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비교 대상이 되는 게 큰지 작은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비교하는 수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수에 대한,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비교 대상이에요. 얘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말해지는 게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대한, 무엇에 대한 하면은 그거 자체가 앞에 어떤 말이 와야 되냐면 기준이 되는 말이 나와야 돼요. 누구랑 비교했더니 그 비교 대상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엇에 대한이 굉장히 중요한 어구가 되는 거죠. 이 앞에는 누가 와야 돼요? 기준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뭘 알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하여튼 그 기준에 대해서 나는 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쓸 때에는 어떻게 쓰느냐. 자, 비교하는 양을 앞에다 씁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먼저 와야 돼요. 나는 누구를 알고 싶어요. 난 누구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비교 대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근데요, 기준은 누구예요? 라고 뒤에다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얘네들은 기준이 되는 그 2개의 비교하는 그 수를 쓰는 그 가운데에다가 누구를 쓰냐면 콜론이라고 하는데 땡땡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런 거 어디서 여러분 많이 봤나요?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나 이런 거 볼 때 중계할 때 보면은 뭐 3대2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비교하는 그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 콜론을 쓰는 겁니다. 자, 비교하는 양을 앞에 쓰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앞전자를 써서 전항이라고 얘기해요. 예. 요거 하나하나가 이 콜론을 사이에 두고 요거 하나하나가 항이거든요. 항. 예. 항목할 때. 예. 항인데 앞에 있는 항은 전항이고요. 뒤에 있는 항은 후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이거는 비교하는 양은 전항에 쓰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후항에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되겠죠? 예, 그리고 읽을 때에는 네 가지 방법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게 이거죠. 많이 들은 거. 4대 5. 그죠? 4대 5. 4대 5죠. 이렇게. 자, 전항 대 후항이에요. 전항 그대로 읽는 거예요. 전항 순서대로 4대 5. 이거는 많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비잖아요. 근데 누구와 누구의 비냐 이거예요. 예, 이것도 순서대로 전항과 후항의 비 이렇게 읽습니다. 전항과 후항의 비 이렇게. 자, 아까 그 정의에서 말한 무엇에 대한 이런 거 있었죠. 예, 기준이 되는 수에 대한 비교하는 수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자체를, 이 문구를 써요. 무엇에 대한 무엇에 비. 그랬을 때, 무엇에 대한 앞에 붙는 말은 누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예. 기준을 기준 삼아서, 이게 기준 삼아서 그런 말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 삼아서 하는 거니까 이 무엇에 대한 앞에 있는 말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후항이라고 그랬어요? 전항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을 후항에다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5가 와야 돼요. 5에 대한 4의 비.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항에 대한 전항의 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순서가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일본의 경기를 하고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3대 2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아, 대한민국이 한 골 차로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2대 3으로 썼어요. 순서를 바꿨어요. 전항과 후항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일본이 한 점 앞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일본 대 대한민국이라고 써야겠죠. 예. 왜냐, 이 3자, 실제로 이게 2대 3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일본 대 대한민국이 2대 3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과 4번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지금 무엇에 대한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문구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무엇에 대한 무엇의 비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조사만 붙이면은 그 앞에 있는 그 말이 그대로 이 조사에 붙어서 다니면 되는 거지 순서는 상관없거든요. 사실. 예. 오에 대한 무엇의 비라고 얘기해도 되고 무엇에 대한 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문구, 이 조사를 따라다니는 문구는 누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 기준이 누구다? 후항이다. 그러면 후항에 있는 거를 무엇에 대한 앞에다 적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 비해요? 전항에 비해요. 그래서 전항에 있는 4를 의자 앞에다가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항의 후항에 대한 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전항 대 후항, 전항과 후항의 비 이거는 많이들 안 틀려요. 왜냐하면 그냥 순서대로 읽으니까. 그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무엇의 비하고 무엇에 대한 비를 혼동해서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자, 분명하게 구분하는 방법. 무엇에 대한이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후항에다가 적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앞에는 누가 붙어야 돼요? 후항이 붙어야 돼요. 후항이. 그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비예요? 누구의 크기를 알려는 거예요? 전항의 비를 알려는 거예요. 전항의 비. 그래서 무엇에 대한 비라고 하면은 전항의 후항에 대한 비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남학생이 2명 있고 여학생이 5명 있어요. 기준이 남학생 수고 비교 대상이 여학생 수인 경우에 B는 그럼 2대 5일까요? 5대 1일까요? 예. 아니면 두 B는 같은 걸까요? 예, 앞에서 지금 설명 다 했죠? 예, 대한민국 대 일본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이 1점 차로 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3대 2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그 순서대로 얘기했으면 우리나라 점수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남학생이 2명이고 여학생이 5명인데 기준이 남학생이면 남학생이 전항일까요? 후항일까요? 예, 기준이 남학생이니까 기준의 후항을 써야 돼요. 그죠? 비교 대상은 여학생 수니까 여학생 수를 전항에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남학생이 2명이니까 기준이 2명이라는 얘기예요. 여학생이 전항이니까 앞에 전항에 5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말이 기준이 남학생이고 비교 대상이 여학생이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순서를 그대로 보이는 순서대로 그냥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5대 2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 여학생이 전항이잖아요. 비교 대상. 그리고 기준이 남학생 수니까 예, 후항에 기준을 적어야 된다. 이거를 쓰고 읽어보자 했어요. 예, 그래서 2대 5랑 5대 2는 달라요. 그래서 5대 2라고 적어야 되고 자, 읽기 한번 해볼게요. 자, 전항이 어디로 들어가죠? 여학생 수가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후항에는 남학생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모 대 모와 모의 비 할 때는 순서대로 전항 대 후항 그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데 자, 무엇에 대한 무엇의 비 혹은 무엇에 대한 비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 기준 무엇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그 수를 앞에다 쓰고 그리고 무엇의 비 여학생 수를 전항으로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 무엇에 대한 앞에 기준을 적어놓고 무엇의 비는 전항을 적으면 된다. 방가로 2번 2대 5와 5대 2는 같은 비예요? 다른 비예요? 예, 다른 비죠? 예, 2대 5는 기준량이 지금 여학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죠? 근데 5대 2라고 적으면 누가 기준이에요? 남학생이 기준이죠. 예, 그래서 완전히 다른 비다. 이거를 순서가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비다. 예,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것과 또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확연히 구분지어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2대 5로 했다가 5대 2로 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 비율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비율이라는 것은 비를 분수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그 강의를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